이어서 양만재 세상 읽기 코너입니다. 포항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나눠볼 주제가 지방 소멸이라고요. 예, 지난달 24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포항시 인구정책 청년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네. 초저출산과 가파른 인구 감소가 지방 소멸은 물론 국가 생존까지 위협하는 현실에서 전문가와 청년들이 이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는데요. 네. 심포지엄에서는 논의됐던 주제 가운데 특히 지방 소멸의 대처 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지방 소멸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 소위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만들어서 펼쳐 왔는데 사실 뭐 지방을 살리는 실질적인 효과는 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지방 소멸이라는 말을 좀 풀어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라 할 만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역대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도 서울 경기 지역만큼은 발전시켜야 한다는 여도에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집행해 왔는데요. 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증거로는 지방 소멸이라는 말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말을 쉽게 풀이하면요, 지역사회 인구가 감소해 정조시설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지역민들이 살기 힘들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상태를 지방 소멸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정주 여건 악화를 가져오고 또 그것이 다시 인구 감소로 연결되는 일종의 그 악순환인 그런 셈인데요. 예.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도 그 우리의 지방 소멸이 좀 심한 편인가요? 아주 심합니다. 2021년 인구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인구 50.2%가 경기권,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수도권 집중 인구가 28%, 프랑스는 18.2%, 독일은 7.4%인 걸로 보면 한국은 그 어떤 나라들보다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인서울 현상으로 이렇게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좀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인서울 현상이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전국 인구가 470만 명 증가했는데요. 네. 그중에 85.1%인 400만 명이 수도권에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인구 3만 명 이하 지자체는 6개에서 18개로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네. 모두 비수도권 지자체들인데요. 이러니 지방 소멸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인구 3만 명 이하 지자체가 6개에서 18개로 3배가 증가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지방은 소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일 텐데요. 네. 이렇게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집중하는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진단한 주요 원인은요, 수도권 인구를 주도하는 것이 청년층이라고 합니다. 네. 청년들이 수도권을 이동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서 서울에서 취업하고 싶어하는 열기가 욕구가 높기 때문입니다. 네. 수도권 대학 졸업자 90%가 수도권에서 취업하고 지방대학 졸업자는 10 내지 20%가 지방에서 취업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 요인은 청년층의 학업과 취업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도권 집중 원인을 단순하게 뭐 학업, 취업 때문이다라고만은 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단순한 진단이라는데 동의합니다. 그 원인이 학업과 취업이라면은 정부가 서울 지역 대학 진학을 규제할 수 있는 정책들, 다시 말해서 지방대학 진학자들의 특혜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하고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대학 출신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취업하는 경우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수립해야 서울 수도권 집중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정책이 실행되지 않는 중요 요인이 바로 지방 소멸을
가속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또한 그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 못하는 또 다른 요인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니 자연히 정책을 집행하고 예산을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높이지 못하는 것도 큰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지방 소멸이 좀 급속하게 진행되는 지역을 보면 아무래도 노령 인구가 많은 이 고령화가 진행 중인 경북의 지자체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2023년입니다. 올해입니다. 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전국 시군구 중에 두 곳 중에 한 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합니다. 소멸 위험 지역은 29.4%, 소멸 고위험 지역은 22.4%로 51.8%가 소멸 위험 지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2023년 통계에서도 포항시가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했다고 진단합니다. 상주시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인구 확자들이 제일 먼저 사라질 지역으로는 즉 고위험 지역으로는 경북에 있는 군으로 영양군 군위군으로 영양군은 청송 영덕 영양군이 통합될 수도 있고 네. 군위군은 어선군의 군위군으로 될 수 있다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10개 시군이 고위험 지역으로 평가될 만큼 지방 소멸 위험도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방 소멸 시군이 가장 많은 광역 자치단체가 경상북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높게 되면 지역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 자연 지역 상권이 붕괴되기 마련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그곳을 떠나게 되고 노인 인구만 증가하고 지역 경제는 물론 세수도 줄어들어 자치단체 예산이 감소해서 복지와 공공서비스 질도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네. 이는 다시 인구 유출을 가속시키는 악순환 현상이 나타납니다. 앞에서 언급했죠. 네. 이는 결국은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지방 소멸의 악순환 고리를 좀 끊어야 될 텐데 뭐 정책을 좀 마련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24일 개최된 심포지엄에서도 2명의 학자가 지방 살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 한영대 진영 교수는 지역 자산을 구성하는 인적 관계 그리고 지역 사업 자산을 활용한 지역 발전론을 제시하였고요. 서울시립대 정석 교수는 일본 지역 사회 발전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도시 중심 개발보다는 지역 소도시를 연결해서 소도시 연합체를 형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주요 제안 골자는 지역의 특수한 인적 물적 자연자원과 자산을 활용한 정책 개발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네. 지방 소멸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조세 감면을 하거나 지방대학에 진학하여 지방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입니다.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으면 없는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 제안 가운데 보면 예. 그 지역의 시군을 좀 연결하는 예. 일종의 그 연대가 되겠죠. 소도시 연합체 이런 예. 그 연대하는 방안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으면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역 간의 연계 협력으로 인한 자연 효율적 활용 방안은 오래전부터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각 지역의 특수성을 결합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그 연계하는 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과 주변부 사업의 특성을 반영을 통해서 초강력 협력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간의 초광역 연계 협력 사업은 외국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미국의 메가 리전, 영국의 시티 리전, 일본의 특별 지방 공공단체, 프랑스의 리옹 메트폴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고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등의 부울경 지역
혹은 또 대구 경북 지역 통합에 대한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다만 논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지 아직은 집행 단계로 들어서지 못하고 담론만 무성합니다. 예컨대 앞에서 언급했듯이 청송, 영덕, 영양군 등이 행정통합의 지역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는 말로만 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우리 지역을 좀 볼까요? 포항시의 경우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그러면 시에서는 인구 저감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좀 집행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담당자한테 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를 받았는데요. 황시가 4가지 축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투자 유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신성장 사업 투자의 유치인데 바로 2차 전지 사업의 특화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 창업 그리고 농촌 창업 지원을 육성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 지원책인데요. 출산 장려 사업의 일종입니다. 끝으로 정주 여건 개선으로, 다시 말해서 포항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일환으로 도시 숲 조성을 통한 자연 친화적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지방 소멸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한 대응책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제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 실효성은 좀 없다. 예. 그런 비판이 있는데, 글쎄요, 이게 그저 말만 하는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지방 소멸 대응 정책들이 실효성이 없이 말만 무성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서울 경기권 인구가 인구 절반을 차지하면서 이들 지역이 이미 기득권을 차지해서 그들이 누리는 이권을 양보할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 이권을 대변하는 정치 집단, 즉 국회의원들이 절반의 인구 이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이 지방 소멸의 중요 장애물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지방 소멸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양만재의 세상 읽기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